약간 쌀쌀하지만요. 고혜진 씨, 이 작가님 시사 초청 끝나고 남은 시간 뭐 하셨어요? 완전 궁금. 네, 이동영 작가. 커피 한잔하고 왔습니다. 아, 옆 채널에서 6시 네. 하셨어요? 네네. 오, 금요일만 하시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역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첫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그 보스턴 폭발 테러 사건이 그 비디오 그 그거 뒤에 뒤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이틀이 지났었죠. 네네네. 이틀 만에 또다시 그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네. 미국 텍사스주 웨스트 비료 공장에서 현지 시각으로 17일 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5명에서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부상자는 170여 명, 건물 100여 채가 파손됐다고 하는데 그 부상자들의 상당수가 중태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스턴 사건 이후 연이어 대형 참사가 일어나 추가 테러일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으나 작업 부주의와 미숙한 사고 대응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발 당시 공장 안에서는 소방관들과 구조대가 화재 진압을 벌이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무수 암모니아가 누출된 상황에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뿌려 폭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폭발 사건이 일어난 텍사스에서 66년 전에도 폭발 사고가 있었고 우연히 날짜도 4월 17일 같다고 해요? 네, 우연이겠지만 네. 그 한 트위터리안이 역사는 반복되는가의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그 사진은 1947년 4월 17일자 뉴욕타임즈 일면이었습니다. 사진 속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텍사스의 한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300명에서 12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네티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노컷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 국내 소식도 가볼까요? 네. 지난 대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정원 정치 개입 문제,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국정원 요직원 김 씨, 또 다른 국정원이죠 이 씨, 또 일반인 이 씨 등 3명이 작년 8월부터 대선 직전인 12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의 정치 개입 게시글 100여 개를 게시했다고 발표하고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 김 씨는 그 사이트에 드나드는 북한 사이버 요원을 추적하기 위해 미끼식으로 국내 이슈와 관련한 글을 남긴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북한 사이버 요원이 이 낚시에 걸려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경찰은 국정원은 조직적 개입을 밝히기 위해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했으나 소환에 불응해 기소 중지로 검찰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했다는데요. 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국가정보원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련된 각종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물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신속하게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수사 결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국일보가 일면에서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예, 진주 의료원 문제인데요. 어제 예정되었던 경남 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이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추태를 연출하며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진주 의료원 문제로 같은 당 소속인 홍준표 경남지사와 남경필 의원과는 말다툼도 어제 있었는데 그만큼 이 문제가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공교롭게도 퇴원 압력을 받고 진주 의료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긴 환자 2명이 이틀 만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났는데 보건의료노조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폭력 행정이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경상남도 측은 진주의료원 휴업 조치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향신문과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스쿨존에서 어린아이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죠? 16일 오후 5시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 이면 도로에서 5살 최모군이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최군이 숨진 이 거리가 스쿨존이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스쿨존에서는 모든 차량이 서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이것을 잘 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번잡한 곳에서도 뛰어다니는 것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이런 법률은 확실히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자 모든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떠날 때까지 다른 차량들이 일제히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던 미국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점은 꼭
배워야 할 질서라고 생각됩니다. 동아일보가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조회수 1억 4천만 건, 앨범 발매 후 이틀 만에 빌보드 싱글 차트 12위에 진입해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젠틀맨 네. 뮤직비디오가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싸이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는 15일 방송 3사의 지상파 방송용 뮤직비디오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YG는 이를 제출하면서 선정성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일부 장면을 자체 편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고 말았는데요. KBS 시무실은 젠틀맨 초반에 연출된 싸이가 주차 금지 문구가 적힌 교통콘을 발로 차는 모습을 공공시설 훼손으로 문제 삼아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네티즌들은 이런 KBS의 판정에 대해 개콘보다 웃기다. 막장 드라마는 되고 뮤직비디오는 왜 안 되나라며 비난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우리 심의 규정이 1970년대나 80년대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MBC는 판정을 보류했고 SBS는 부적격으로 판정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밝히면서 12세 이상 시청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시 SBS입니다. 아니 이런 것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네. 예를 들면 가사 하나에 집착해서 이거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거를 사장님께서 들으셔야 될 텐데. 사람들 눈높이에 못 맞추고 심의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훨씬 좀 융통성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21세기인데 아직도 7, 80년대 맞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팝 아티스트 낸시랭 네.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던데 사연은요? 그동안 낸시랭 씨는 아버지가 일찍 사망한 후에 어렵게 살아왔다고 밝혔는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는 거짓이라며 낸시랭의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런 변희재 대표가 제기한 아버지 문제를 두고 남의 아픈 가정사를 건드리지 말라며 반발한 낸시랭인데 이 문제로 영국 왕실과 BBC 방송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해 펼치려던 공연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낸시랭의 아버지 문제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BBC 측에 욕설, 민원 등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고 왕실 행사이기 때문에 BBC 측도 조심스러워했다는 후문인데 낸시랭 측은 BBC에게 항의하는 네티즌들에게 나라 망신 시키지 말라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사회면에서 보도했어요. 네. 자, 이 작가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